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리브리반트하고 병용 투여하는 거 FDA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잖아요. 알테오젠이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 최종 임상 끝났고 결과 기다리는데 그거 잘 되게 되면 어차피 이 주사 제형이 IV에서 SC 제형으로 바뀌는 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엔 당연히 거기서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를 받게 되고 그 단위가 뭐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봐도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삼바 같은 경우는 글로벌 CDMO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안 쌉니다. 시장을 리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CDMO 업체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증시에서 바이오가 더 엄청난 큰 시세가 나려면 뭔가 하나가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에 등급을 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드는 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패턴을 본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팔고요, 이제 바이오주로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상승세가 정말 무섭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승 배경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거 이해해야 되고 그럼 정말 좋은 건가?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이오 쪽을 바라봐야 될지 그 관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작년부터 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우리 이 채널에서도 바이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바이오를 예전에 테마 하나 만들어가지고 쫙 올렸다가 빼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24년은 그 글로벌화되는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신약이 구체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또 번 돈을 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까지 해가지고 이 바이오 섹터 전반이 좋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그 병용 투여 리브리반트하고 병용 투여하는 거 FDA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 이제 최종 임상 끝났고 결과 기다리는데 그거 잘 되게 되면 어차피 이 주사 제형이 IV에서 SC 제형으로 바뀌는 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엔 당연히 거기서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를 받게 되고 그 단위가 뭐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봐도 조 단위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알테오젠이 돈 벌었으니까 배당잔치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결국엔 바이오텍이면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머크라든지 뭐 얀센,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모든 파이프라인을 갖다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렉나자가 성공을 했던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저변으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올 하반기 내년을 놓고 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딜레마가 항상 바이오 주식이 올라갈 때면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도주가 견고하게 시장을 끌고 가면은 그것하고 비슷한 패턴 또는 일정이 조금 뒤에 있더라도 유사하게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따라 움직이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도 시가총액이 18조, 19조 됐고 유한양행도 뭐 한 12, 3조, 13조 됐나? 덩치가 크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셀트리온은 30조가 넘어가고 이런 회사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증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 좋은 건 맞는데 이 회사들이 시장을 리드한다기보다는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이 짱짱하게 버텨주면서 하방을 갖다가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증시에서 바이오가 더 엄청난 큰 시세가 나려면 뭔가 하나가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 유한양행이 한번 잠깐 보여줬다가 다시 쉬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될지도 있겠지만은 유한양행 말고 또 뉴페이스가 나와가지고 좀 강하게 끌고 나가주는 게 바이오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패턴은 알테오젠이 한번 끌고 갔다가 쉬면 유한양행이 끌고 갔다가 쉬고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가 한번 끌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승 각도가 생각보다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 또는 내년 어느 시점부터
유동성이 좀 풀린다면 저는 바이오 섹터는 어찌 됐든 간에 내년까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그것 때문에 현금 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샀던 게 그 바이오도 물론 그 9월 중순 넘어가면서 다시 좀 담기도 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섹터 담았고, 조선 섹터 담았고, 조선주. 네, 조선 아마 지난달에 얘기했었나요? 근데 네. 조선주 담았고, 그렇게 지금 포트에 좀 늘려놓은 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아직도 현금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아요. 네. 궁금하네요. 과연 그 남아있는 현금을 어느 섹터에 또 투자할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물보안법 이게 큰 이슈였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곽강을 받으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혜 결국에는 뭐 이제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CMO 물량이 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쪽에다가 자금이 몰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정말 우리 기업에 좀 혜택이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수혜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게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는 게 2032년인가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인 거지, 당장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고, 삼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CDMO 업체 중에서 성장률이 되게 높은 회사인 건 맞는데, 글로벌 CDMO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삼바가 주가를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리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CDMO 업체라고 그러면 그것보단 좀 덩치가 작은 회사들 중에서 어떤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캐파가 좀 부족해가지고 증설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회사들 같은 쪽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CDMO 쪽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당장의 숫자에 미치는 거는 개별 종목마다 다를 것 같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쪽 영역은 우리보다는 인도 시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쪽 그 복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인도 쪽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켓 자체가 우리가 전부 독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팔고 이제 바이오주를 이제 담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의 상승 여력 계속 이어질까, 이런 것도 이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 포인트 이런 것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0월은 일단 유동성이 확장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증시 자체가 이게 한국장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미장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국장도 특별히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캥기는 느낌. 그래서 이제 약간 올라가더라도 좀 더디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이제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10월장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포트에 바이오, 조선, 2차전지 섹터를 좀 늘려놨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10월장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반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크게 올라가려면 사실 반도체가 돌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크게 돌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대선이 이제 11월 5일인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고 하면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승의 기간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다음 달에 나와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10월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뭐 최근 오늘 지금 헤즈볼라 뭐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또 헤즈볼라가 지금 텔아비브 뭐 폭격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또 오후 들어와 가지고 약간 흔들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자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분히 이제 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흔들지언정, 그게 지금 봤을 때는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하고 전면전을 해가지고 승산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어떤 이란의 개입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러면 크게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